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섹터는 지주회사 및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주사 및 중소형주에 대한 유망 종목, 하반기에 어떤 종목이 그 유망 종목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의 컨셉은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은 중국 견제 및 탈중국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 배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여태까지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G7 정상회의의 성명은 존재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성명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하실 게 두 가지 정도 됐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마찰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한한령이죠. 한한령이 없다고 자꾸 우기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압박하는 부분이 있어서 G7 회의에서는 이런 한한령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으로 재규정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디커플링 하자고 그랬는데 G7에서는 디리스킹 하자고 재규정했는데, 디리스킹이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뭐 강물 자원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왜냐면 중국에서 생산을 거의 많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90년대 이후에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아졌었는데 지금에 대해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한 번에 디커플링 하는 게 아니라 안전히 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이는 방법으로 하자. 특히 공급망 측면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는 방법을 디리스킹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리스킹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G7 회의가 영향력이 없는데 지금은 많이 해제되고 있는 게 G7 정상회의에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디리스킹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컨셉으로 하반기 때 컨셉으로 정하는 거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공급망 재편에서 디리스킹에 좀 주목하셔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단어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냐면 공급망 재편을 하기 위해서 작년 8월 달에 인플레이션 간축법을 통과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는 반도체법, 치스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두 가지 법 위주로 지금 공급망 블록화를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든지 이 세 가지 법 위주로 해서 핵심 강물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EU는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14개 국가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대 필라를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대 필라2가 공급망 협정인데 지난 5월에 이 공급망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리스킹 같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공급망을 형성을 하자라고 체결을 했고, 앞으로 향후 중국의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G7부터 시작해서
미국, EU,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다 디리스킹을 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화되면서 뭐 내년도, 내후년까지 집중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하냐? 당연히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그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소싱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그 업체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그런 업체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뭐니 해도 이 공급망 재편에는 항상 인프라 투자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부각될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뭐 전력기기라든지 건설기계 장비, 그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공급망 블록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블록화,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요게 이제 결론인데 2021년 재작년 11월이죠. 그때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대규모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투자는 도로, 철도, 상수도, 전력망 그런 사회적 생산 기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프라 투자가 이게 사회적 공급망 재편에 무슨 관계가 있겠냐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인프라 투자가 기반이 돼야지 공급망 재편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수반되고 중요합니다. 특히 전력 투자, 전기에 대해서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급망 중에서도 전력 투자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전력 사항을 보면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인데 지금 27년 이상 넘은 것들이 거의 70%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하락, 변압기에 대해서 하락이 오는 거는 70% 정도를 지금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확보가 되면서 많이 지금 그런 교체 수요에 대한 확대가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가 미국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 수요도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또 핵심으로 작용하는 게 전력망 투자, 그런 것들이 수혜를 볼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공급망 재편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작년 8월 달에 통과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미국 내 시설을 이용하는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많은 투자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물 자원에 대해서도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FTA 채굴국에서 강물 자원을 생산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기서 생산하는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법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투자와 맞물리면서 수혜를 독자적으로 소싱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미국에 직접 가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강조를 드렸는데, 향후에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중동 지역의 인프라 투자도 많이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16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사자 겸 총리가
이 석유 구조의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 프로젝트가 네온시티 개발입니다. 그래서 네온시티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도 발표를 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발표를 했고 세 가지 개념으로 개발이 되는데 더 라인, 그 다음에 옥사곤, 그 다음에 트로제나 이런 세 가지로 구성이 돼서 나오는데 하반기부터 이런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활성화가 중동에서 많이 들릴 거라고 보고 있고 네온시티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도시 기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서 네온시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지역에 대한 수혜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도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핵심이죠.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유망 종목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주사인 L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이 공급망 재편에서 디리스킹,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LS는 지주사로서 100% 자회사인 LSMMM이 있는데 LSMMM 같은 경우에는 동제련의 유일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업체고 글로벌 2위 규모입니다. 엄청난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냐면은 전구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산 니켈 캐파를 5,000톤 가지고 있는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연산 27만 톤 항산 니켈 캐파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 항산 니켈 기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구체 사업을 양극재 전구체 사업을 진출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다른 회사보다 차별화돼서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제련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 두 번째는 제련 기술이 동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전구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등등등에 대한 제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차별할 수 있게 독자적으로 전구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디리스킹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전구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인 아니겠죠.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해저 케이블을 LS전선 자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이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 시장은 2024년, 2025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주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향후에도 올해 하반기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밸류체인을 2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발 내지 투자를 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원료 공급 및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포스코 푸처엠이 양극재, 음극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역할은 원료 공급을 소싱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포스코 푸처엠한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리스킹 측면에서
원료 공급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런 소싱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연 흑연을 지금 포스코 푸처엠에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흑연 초도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동박 원료를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원료를 공급하든지, 그래서 2차전지 밸류체인 상에서 원료 공급이라든지 트레이딩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었고, 앞으로도 향후 그 기반 위에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일 중국 2차전지 소재형 원료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HG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변압기 만드는 업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 시장에서 인프라 투자법에 대해서 변압기에 대한 전력망, 특히 전력망 교체에 대한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신규 전력망에 대한 또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시장에서의 발주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북미 시장의 전력기기의 공급자 우위 시장을 전환되면서 당연히 ASP가 올라가고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HG 현대 일렉트릭에서는 여러 가지 실적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 시장에서 많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그게 실적에 반영되면서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 시장의 노후 전력망 교체, 신규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당연히 올해도 작년과 같은 규모의 수주가 확대되면서 성장성들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HG 현대일렉트릭이랑 똑같이 변압기를 만드는 건데, 아까 북미 시장, 공급자 우위 시장에 대해서 그런 수혜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은 미국에 제조 공장이 있는데 대규모 적자가 발생이 여태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히 숙련도가 올라가면서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BEP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폭이 대규모로 감소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많이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사우디 쪽에서 수주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온시티 관련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중동 쪽에서도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북미 지역의 제조 공장의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HG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HG 현대 인프라코어는 굴착기를 만드는 업체고요. 이 업체는 원래는 중국의 의존도가 많이 있어갖고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이 중국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중국이 봉쇄 정책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지역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중국 지역의 매출 비중을 많이 줄였고, 그 대신에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신흥 지역에 많이 늘린 덕분에 오히려 매출은 더 증가되고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북미 지역에 늘어날 수 있었느냐,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투자법이 재작년 11월에 통과되면서 대규모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발생이 되면서 굴착기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거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급망 재편을 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 지역적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강산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남아 국가라든지 신흥 국가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해서 강산 투자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굴착기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 플러스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굴착기 수요가 많이 증가되면서 북미 지역 신흥 국가의 매출이 많이 발생되면서 지금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고수요가 발생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은 풍력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좀 주목해서 보실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올해 풍력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의 풍력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할 건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GE 매출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GE는 미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 시장 성장에 가장 큰 수혜를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이제 GE가 수주를 많이 받는 부분이 올해 또 CS 베어링에 대해서 낙수 효과가 발생되면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기존 GE 비중이 있지만은 베스타스나 지멘스 감회사로 매출처를, 고객처를 지금 다변화하기 위해서 인증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인증 작업이 올해 상반기 별로 안 남았지만은 상반기 안에 끝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매출의 증가는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고객처 다변화에 대한 성장성이 많이 부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도에 보시면 풍력 시장이 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 적자가 발생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주의 증가 플러스 특히 이 업체에서 좀 주목했을 게, 그 전에 육상용 제품으로 주를 이뤘던 게 2메가에서 3메가와트인데 올해부터는 4메가와트 이상으로 육상용 제품이 올라가면서 ASP가 올라가고 P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Q 수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풍력 시장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주가 증가되는 부분 플러스 실적 개선 부분 올해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지주회사 및 중소형주 유망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